이미 몇백 년 전 멸종되어 이젠 환상의 새라고 불리는 도도새. 이 도도새의 고향으로도 알려진 아프리카의 모리셔스 섬. 푸른 바다가 아름다운 이곳에 2년 전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일본 미쓰이 상선 소속의 화물선 와카시오호가 모리셔스 해안에 좌초된 사건인데요. 이 사건으로 배에 실려있던 약 1,000톤가량의 기름이 바다에 유출되어 아름다웠던 바다가 죽음의 기름때로 온통 뒤덮이게 되었습니다. 모리셔스는 아름다운 자연 환경, 특히 섬나라답게 푸르고 깨끗한 바다가 유명해 이를 활용한 관광 산업이 국가의 주 수입원이며 또한 어업의 비중도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이런 바다에 기름이 유출되어 모리셔스는 그야말로 비상이 걸린 것이죠. 특히 이번에 유출된 기름은 제거하기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왜냐하면 2020년부터 국제해사기구에서 전 세계를 항해하는 모든 선박은 저유황유라는 기름만 연료로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이 저유황유라는 기름은 황 함량이 0.5% 이하인 중유를 말하는데요. 기름에 황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선박이 이 기름을 연료로 사용하며 태우는 과정에서 매연이 많이 발생하고 그 매연이 공기 중으로 퍼지면서 황산화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황산화물은 대표적인 대기오염 물질 중 하나로 손꼽히기 때문에 기후변화를 막고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저유황유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저유황유에도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합니다. 이 기름은 온도 20도 이하에서 딱딱하게 굳게 되는데 보통 바닷물의 온도는 굉장히 차갑기 때문에 20도 이하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유황유가 차가운 바닷물과 만나게 되면 고체처럼 딱딱해지게 되죠. 그럼 바다에서 이 딱딱한 덩어리만 건져내면 쉽게 기름을 제거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바다에 유출된 기름을 제거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이런 덩어리를 제거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보통 바다에 기름이 유출되면 파도를 타고 기름이 멀리 퍼지지 못하도록 오일 펜스라는 것을 치게 됩니다. 한마디로 기름을 가두는 방어벽을 치는 건데요. 이렇게 기름이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한 다음에는 기름을 흡수하는 흡착포를 바다에 던지고 기름을 잔뜩 머금은 흡착포를 사람이 일일이 건져내는 방식으로 제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안가로 밀려온 기름때 역시 사람이 직접 흡착포로 닦아내고 있죠. 그러나 딱딱하게 굳은 저유황유는 이런 흡착포에 흡수되지 않고 파이프로 기름을 뽑아내려 해도 이미 딱딱하게 굳어 있어 파이프관이 막히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저유황유로 오염된 모리셔스 해안에서는 돌고래 수십 마리가 죽은 채 발견되기도 하고 바닷속 수많은 물고기들과 산호도 죽어버리고 말았죠. 사실 기름 유출 사건 이후 모리셔스 국민들은 매우 분노한 상태였는데요. 이 기름 유출은 충분히 막을 수 있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본 미쓰이 상선 소속의 이 배는 중국에서 출발해 브라질로 가는 도중 모리셔스 해안을 지나고 있었는데 모리셔스 해안 경비대의 경고를 무시한 채 지나치게 섬에 가까이 다가갔다가 암초에 걸려 좌초된 것이었기 때문이죠. 승무원들이 모리셔스 해안 경비대의 경고를 무시하고 섬에 가까이 다가간 이유가 와이파이 연결을 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히며 큰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항해 당시 몇몇 선원들은 선상에서 생일 파티를 벌이며 술에 취해 있었다는 것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본인들의 부주의로 사달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고작 13명의 전문가를 파견하며 책임지는 것에 대해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에 모리셔스 정부는 일본 측에 배상금 약 32억엔 우리나라 돈으로 344억 원을 청구했지만 일본의 선박 관리업체에서는 복구 등을 위해 총 10억엔 우리나라 돈으로 약 110억 원만을 내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모리셔스 정부가 환경 비상사태를 선포할 정도로 바다가 크게 오염되고 이를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데 수십 년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천혜의 자연 환경을 자랑하던 모리셔스에는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바다가 오염되면 자연스럽게 관광 산업도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고 기름때로 인해 인근 해안 물고기들이 피해를 입으면 어업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 분명했죠.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 사건 수습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로 대하고 있고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이렇게 모리셔스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가운데 발만 동동 구르며 기름 제거에 어려움을 겪던 모리셔스에게 우리나라의 기술이 한 줄기 빛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물 위에서 기름만 건져낼 수 있는 뜰채 덕분인데요. 기존에 사용하던 뜰채로는 저유황유를 떠서 올릴 경우 겉면에만 조금 묻어날 뿐 기름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아 제대로 제거할 수 없었지만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뜰채는 곤충을 잡는 식충 식물의 채집 원리를 활용하여 저유황유같이 기존 뜰채로는 제거하기 어려운 기름도 쉽게 없앨 수 있다고 합니다. 식충식물 표면에는 선모라는 것이 있는데 이 선모는 물을 흡수하고 나면 일종의 물층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나라 연구진은 이를 활용하여
뜰채 표면에 물층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선모와 같은 것을 뜰채 표면에 만들었고, 이렇게 선모를 통해 물층이 만들어지면 물은 통과하고 기름은 미끄러져 뜰채 안으로 모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기름만 제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뜰채는 일회용이 아니라 여러 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내구성도 좋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아주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우리나라가 개발한 기름 제거 뜰채 기술은 모리셔스에 있어 그야말로 구원의 손길이나 다름없었죠. 또한 이 기술은 기름을 떠내는 뜰채뿐 아니라 이런 작업을 하는 작업자의 장갑이나 의류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연구진들은 이 뜰채에서 기름을 제거하는 마지막 작업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닌 기름을 회수하는 자동화 기계를 만들어 이 기계가 기름을 회수하도록 해서 더 빠르고 쉽게 기름 제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추가적으로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연구진들이 기름 회수 뜰채 연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지난 2007년 서해의 태안반도에서 일어난 기름 유출 사건 때문인데요. 2007년 12월 7일 아침 7시 태안군 말리포 해수욕장 북서방 8km 해상에서 크레인선과 유선이 충돌해 양만 733톤의 기름이 유출된 사건입니다. 이 일로 유출된 기름의 양은 1997년부터 2007년까지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3,915건의 기름 유출 사건으로 바다에 유출된 기름의 양을 합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인데요. 이렇게 유출된 기름은 인근 태안군과 서산시의 양식장과 어장 등 8,000헥타르를 오염시켜 어패류가 떼죽음하기도 했으며 인근 말리포, 천리포, 모항, 안흥항은 물론 세계적인 철새도래지로 손꼽히는 천수만까지 오염되기도 했죠. 당시 전문가들은 태안반도 기름 유출을 원상복구하는 데는 최소 10년 이상이 걸릴 거라고 전망했고, 태안반도의 생태계를 고려했을 때 유출의 피해가 수십 년에 걸쳐 나타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절망에 빠진 태안 국민들을 도운 건 바로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의 자원봉사자들이 구름처럼 몰려와 직접 손으로 기름을 제거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전국 각지에서 몰려온 자원봉사자의 수가 한 해 동안 96만 4천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 자원봉사자들은 흡착포, 낡은 옷가지, 수건 등 기름을 흡수하고 닦아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 수작업으로 일일이 기름때를 제거하기 시작했는데요. 중고등학생들은 수학여행, 졸업여행 등을 반납하고 기름을 닦아내는 작업에 나섰고, 군인들과 동호회, 부녀회, 수능이 끝난 고3 학생들 등 전국에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여 손을 보탰습니다. 이런 자원봉사자들 덕분에 원상복구에 최소 10년이 걸릴 거라는 전문가들의 예측과는 달리 7년 만에 어장도 복구되고 해안가가 정화되었으며, 또한 2016년에는 태안반도에 다시 상갱이 무리가 나타나는 등 빠르게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과거의 비극적인 사건을 계기로 개발된 우리나라의 기름 제거 뜰채가 13년 뒤 모리셔스 해안에서 일어난 일을 수습하는 데 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상황. 게다가 책임을 져야 하는 일본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앞장서 모리셔스 주민들의 걱정을 덜어주고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뭉클하게 다가오는데요. 이렇게 세계적인 사건을 수습하고 자연 환경을 지키는 일에 당당하게 앞장설 수 있는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자랑스럽습니다.